우선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 등으로 이제 수출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러한 요인을 다 제외하고 물량 기준을 보더라도 상품 수출이 1, 4분기에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교역량을 보면 변동이 있지만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작년 3, 4분기 정도부터 이제 세계 교역량과 우리 수출이 좀 괴리가 생기면서 수출이 많이 부진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제 혹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자체가 부진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일본을 좀 모방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이제 추격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으로부터 추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우려가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일본을 보시면 80년대 초반에는 좀 확대를 해 나갔고 이제 85년도에는 잘 아시듯이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의 변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였고 이제 9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붕괴되고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보통의 경기 불황을 겪는 국가들을 보면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이제 안 좋고 대신에 이제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일본이 이렇게 부진해진 것이 대내외 수요 부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산업 경쟁력이 약해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구조조정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제가 주변국과의 경쟁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보시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미미했습니다. 개방도 별로 되지 않았고 산업 경쟁력도 높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국이 이제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이제 2000년도 넘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수출이 중국이 중간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국에서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성장세는 상당히 가파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을 보면 아주 서서히지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한 2% 내외에서 최근에는 한 3% 정도에서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거의 3%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저렇게 빨리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3%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경험을 90년대 경험을 좀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90년대 일본을 보겠습니다. 90년대 일본의 여러 상품 카테고리를 나눠서 10개의 카테고리를 나눴는데요. 연한색이 이제 93년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특징이 7번 부문에서 상당히 높은 20% 가까운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본이 수출할 만한 상품들을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제품, 일반 기계, 자동차 선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몰려있는 부문은 다른 국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을 보면 좀 상당히 골고루 잘하는 모습이고 일본은 7번 부분에서 특별히 높았습니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이제 특히 말씀드렸던 7번 부분에서 크게 감소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수출시장 부진이 시작됩니다. 이 7번 부분을 제가 특별히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7번 부분이 좀 후발국이 좀 추격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90년대, 93년 그 일본이 수출 정점에서 내려오던 직전인 그 순간과 현재 한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그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가 이제 7번 부분인데 그 7번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일본을 닮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이 그 90년대에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좀 추락을 하였는데 혹시 우리나라도 그럴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좀 근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건 전반적인 내용에 가장 잘 나타내는 이그젬플을 한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 왼쪽은 이제 사무용 기계 및 자동 자료 처리 장치인데 하드디스크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7번 부분의 그 하위 부분입니다. 먼저 일본을 보시면 93년도까지 비교 우위가 2였습니다. 비교 우위가 2라는 말은 일본이 전반적으로 이제 93년도에 수출 시장 점유율 한 10% 내외되었는데 2라는 말은 거기 2배인 20% 정도 되는 아주 일본으로 봤을 때는 아주 주력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2003년도에 되어서는 이제 1로 되어서 이제 다른 부분과 큰 차이가 없었고 2013년도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못하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93년도에는 그렇게 잘하는 부분이 아니었지만 9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일본을 추격하면서 이 부분이 급격하게 확대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을 오면서 이 부분이 다시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9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을 추격하면서 이 부분을 확대해 나왔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이 추격을 받으면서 좀 축소되는 게 아닌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시면 93년도에는 미미하였지만 2014년도에는 비교 우위가 3이 됩니다. 중국이 최근에 한 1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3이라는 말은 그게 3배인 거의 40% 가까운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및 녹음기기도 우리의 그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일본을 보시면 90년대에는 아주 잘하는 부분이었지만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못하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었지만 오히려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조금 부진해지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과거 일본이 이제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부진해진 부분에서 최근에는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부진해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가 어떤 상품에 얼마나 그 수출 잠재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전 세계 국가들 170개 국가를 이제 또 품목별로 1000여 개의 품목별로 나눠서 그런 무역 패턴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한 국가가 어떤 품목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혹은 지금 당장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론을 이제 연구하신 분은 다른 분인데 그 방법론에 따르면 요 잠재력이라는 것이 이제 향후의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나 비교 우위를 상당히 잘 예측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90년대,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일본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1000개의 품목별로 나눠서 이제 분석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90년대 초반 한국과 중국의 잠재력이 일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잠재력이 이제 마이너스 1.08이고 이제 별표가 2개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제 별표 2개 이상이면 우리가 아주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잠재력이 높았던 부분은 일본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1.0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잠재력이 좀 높았던 부분에서는 이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다른 여타 부분에 비해서 14% 정도 더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93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레코드 플레이어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제 크게 높았는데
94년도에서 99년도에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 이제 전반적인 수출이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수출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한국이 잠재력이 있었던 이 부분에서는 77% 정도 하락을 해서 거의 그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미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는 이제 한국이 잠재력이 높았던 부분, 즉 한국이 이제 일본을 추격하면서 이제 일본의 시장을 좀 많이 잠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이걸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중국의 역량을 보시면 이제 별표가 없거나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고, 2개 이상이면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중국의 역량이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2004년에서 2010년이나 2005년에서 2011년을 보시면 이제 중국의 잠재력이 높았던 부분에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과거 이제 그렇다면 일본과 비슷하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격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마이너스 1.9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시장 점유율이 한 2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2005년에서 2011년도로 오면서 수출시장 점유율이 18% 상승하였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잠재력이 높았던 일반 선박 부문에서는 오히려 2% 하락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 파란색 숫자가 점점점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중국이 잠재력 있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즉 중국의 추격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대변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제 일본은 저 숫자가 다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라는 것은 이제 일본이 잘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수출 시장을 확대했다. 즉 여전히 우리가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 크기를 보시면 이제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일본을 추격하지만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우리는 일본을 추격하는데 중국의 추격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는 속도는 조금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어느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잘 못하고 수출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그런 부분에서 추격한다면 우리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우리 주력 상품에서 추격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걱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나 잘하는지와 중국이 수출 잠재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제 품목별로 나눠서 그 관계를 봤습니다. 이 숫자가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추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0이면 별 상관관계가 없고 이 숫자가 마이너스면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보면 이 숫자가 일단 플러스라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추격을 하고 있고, 이 숫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력품, 우리가 더 잘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더 많이 추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의 추격이 그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이제 산업별로 구체적인 산업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산업별로 다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앞에 결과를 이제 단순히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TV 및 라디오 방송기기, 통신기기 부품, 이건 부익의 의지수 한 3 정도로 여타 부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수출시장 점유율이 3%인데 저 부분은 그게 3배 정도 되는 한 9%, 10% 내외의 주력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중국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이 있어서 앞의 결과를 단순히 적용하면 시장 점유율 30% 정도 하락할 것이다. 즉 지금이 10%였다면 한 6년 후에는 한 7% 정도로 그 30% 하락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두 가지 측면, 그 전기전자제품, 기계, 운송 장비 이쪽에 너무 이렇게 몰려 있다는 측면에서 그 90년대 초반에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고, 일본이 후발국가의 추격을 받았듯이 우리나라도 후발국가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잠재력이 높은 부분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일본을 추격해가는 속도는 점점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와 대응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출 시장의 자리를 살아남을 것인가를 보면 이제 다시 일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과거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 시장이 다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킨 부분은 아주 고급 기술을 이용하고 핵심 역량을 유지한 부분에서는 그 수출 시장 점유율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산업용 기계, 금속공정 기계, 도로주행 차량, 즉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을 이제 모방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던 그런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래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추격하고 세계 경제 상황이 바뀌고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도 바뀌고 이렇게 세계가 이제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맞춰서 대응해서 우리 경제 구조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구조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 김대일 서울대 교수님이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인적 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이 있고 좀 낮아지는 기업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고용이 이제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경로가 상당히 막혀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셨고, 그게 점점 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 원인으로 이제 정규직 고용자에 대한 좀 과잉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노동시장이 많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분석을 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작년에 KDI 정대희 박사님이 분석하신 것인데 90년대 일본과 상당히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좀비 기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즉 영업이익으로 이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조선업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여전히 금융 지원을 받아가면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정작 건전하게 성장해야 될 기업들의 고용을 막고 있고 투자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에서 유망기업, 유망산업 쪽으로 이제 자원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 경로가 상당히 막혀 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자원들이 앞으로 좀 유망한 산업 쪽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라든지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이 말처럼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다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되지 않으면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국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헤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